쉰둥이 들어보셨어요? 아니 쉰이면 폐경된다며 왜 쉰에 애를 낳아? 도대체 폐경 된다는데 내가 피임은 몇 살까지 해야 되는 거냐고. 안녕하세요. 오늘 질책 언니는 40대 여성의 피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전에 피임 방법들 다 다뤄봤죠. 그리고 우리가 50이 되면 폐경이 된다는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 40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40대가 지나가서 폐경에 가까워지면서 분명히 가입력은 떨어져요. 임신되는 그런 가입력이 떨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폐경이 될 때까지 규칙적으로 생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임신이 가능합니다. 뭐 40대 피임 얘기야. 우리 부부는 부부관계 안 해. 그러시는 분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40대는 외도와 조론과 재혼과 사별과 재혼과 새로운 만남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만남에서는 또 새로운 피임 방법과 사랑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꼭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40대 정도 됐으면 지금 한 30년, 20년 피임을 했는데 우리가 뭘 또 배워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피임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40대 여성들의 원치 않는 임신의 비율이나 20대 여성의 원치 않는 비율도 비슷해요. 임신한 것 중에서. 그러니까 전체 임신되는 거는 물론 20대가 40대보다 훨씬 더 많죠. 근데 그 중에서 원치 않는 임신의 비율은 비슷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낙태 수술을 선택하게 되는 비율도 비슷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나아진 게 없어요. 어떻게 다시 배워야지. 그래서 오늘 그런 거 가르쳐 드릴 거고요. 임신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하시면 사실 35세 이상부터는 고령 임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태아 기형 가능성, 다운증을 비롯해서 그런 기형 가능성도 높아지고 임신성 고혈압이라든지 임신성 당뇨라든지 임신과 관련된 그런 합병증들도 높아지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잘 계획을 하고 임신을 하시면 문제가 없지만 계획 없이 임신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되게 당황하셨죠? 하는 경우가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피임을 몇 살까지 해야 되는 건가? 우리가 45세가 넘었는데 1년 동안 생리를 안 한다. 그러면 폐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게 조금 지나고 나서도 갑자기 돌아오는 경우도 생길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생리하고 나서 2년 동안 피임을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을 해야 돼? 그러면 기존에 자신이 하던 방법, 편한 방법을 하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새로이 뭐를 배워서 하려고 하시지 말고 내가 쓰던 방법을 계속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단 호르몬계 피임 방법 같은 경우는 내가 무슨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혈압약을 먹는다. 그동안에 내가 유방암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못 쓰는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아니라면 나이 들었으니까 이거는 못 써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건 안 돼요. 그러는 건 없어요. 어떤 피임 방법이든지 이 나이에는 이게 제일 좋다. 이 나이엔 저게 제일 좋다 하는 거는 없는데 그 나의 건강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게 좀 다를 수는 있죠. 우리 기혼 부부들이 많이 생각하는 이제 난관 수술, 정관 수술 있죠. 그러니까 아기 둘 낳고 그리고 나서는 묶었어.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이제 피임 방법에 대해서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도와 이혼과 조론과 사별과 재혼. 나는 35에 아기를 낳고 둘 낳고 우리 남편이 정관 수술해서 그동안에는 한 10년 정도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부부관계를 즐겼어요. 그런데 헤어졌어요.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이 남자친구는 정관 수술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새로이 피임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그분도 이제 새로 만난 남자친구도 정관 수술에 수긍을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상의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또 이제 중년 이후의 남성들은 정관 수술을 하면 정력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극도로 거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임신을 원치 않는 만남이라면 그러면 내가 피임을 할 수밖에 없겠죠. 또 두 번째 방법 뭐가 있나요? 우리 자연주기법, 생리 주기 따라서 하는 그런 방법이 있죠. 이 방법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젊을 때도 되게 위험한 방법이고요. 폐경기에 다가오면서 이게 생리가 들쑥날쑥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배란기인지 아니면은 가임기인지 임신이 안 될 때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그게 위험할 수가 있고요. 내가 젊었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피임을 했는데 내가 40대 후반에 와서 이제부터 지뢰사정법과 이제부터 자연주기법을 새로이 배워서 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상관은 없는데 좀 능숙하게 하실 수는 있긴 한데 생리주기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고 안 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이걸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제일 잘 아는 피임 방법 콘돔이죠.
콘돔은 기존에 능숙하게 사용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잘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권장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뭐 새로운 만남이 있다면 성병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콘돔에 보면 약간 윤활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폐경기 즈음에 가서 갱년기 때 약간 질 건조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조금 완화시켜주는 작용이 있어서 그런 점에서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 아는 피임 방법, 뭐 자궁에다가 넣는 거, 미레나 아시죠? 미레나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내가 근종이 있다. 아니면은 뭐 생리 과다가 있다. 뭐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그런 거를 완화시켜 주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레나도 괜찮고요. 우리 여기 덜렁덜렁 팔에다가 하는 그 임플라논 있죠.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것도 이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고요. 구리루프 사용해도 될까요?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구리루프도 뭐 미레나나 임플라논이랑 마찬가지로 다 사용하실 수 있고요. 구리루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생리량이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뭐 40대 여성에게 있어서 뭐 근종이 있다. 아니면은 뭐 생리 과다가 있는 뭐 다른 질환이 있다. 그러면 구리루프보다는 이제 미레나를 사용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우리 또 얘기 뭐 했었지? 사후피임약. 내가 콘돔을 썼다가 뭐 실패했다. 지뢰사정을 썼다 실패했다. 뭐 그랬을 때 사후피임약 나이 들면 못 먹는 거 젊은 애들만 먹는 거 아닙니다. 40대 갱년기 주변에 뭐 폐경기 전후에 있어서도 사후피임약 별 문제 없이 다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 다 문제가 되지 않고요. 우리 또 많이 쓰는 게 이제 경구피임약이죠. 경구피임약 같은 경우 계속 쓰시던 분들 뭐 계속 복용하시고 그러셔도 상관이 없는데 한 가지 문제는 내가 이제 중간에 내가 아파서 뭐 유방암이라든지 요암 치료를 받거나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경구피임약 금기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안 되고 내가 뭐 혈압약을 먹는다든지 뭐 흡연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구피임약의 금기증에 해당이 되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안 좋고요. 경구피임약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게 규칙적으로 생리를 하는 것처럼 해주거든요. 그래서 폐경기 즈음에 호르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지는데 그거를 경구피임약이 잡아주기 때문에 내가 피임을 하기가 더 좋고 또 한 가지는 폐경이 돼서 생리가 불규칙해지는 거, 생리 양이 줄어드는 거, 생리를 안 하는 거 그거를 되게 큰 상실감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경구피임약을 먹으면 계속해서 그렇게 규칙적으로 생리를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우울감이나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게 장점이 되죠. 그런데 우리 호르몬계 피임 방법 이제 아까 미레나도 얘기했었고 뭐 임플라논도 얘기했었고 그거는 하고 있으면 생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것 때문에 생리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폐경이 돼서 생리를 안 하는 건지 모르죠. 그다음에 경구피임약은 내가 계속 생리를 하는데 이게 생리를 하는 게 내가 정말 폐경 전이어서 생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경구피임약 때문에 생리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하다가 한 50세 정도 되면은 피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FSH 검사, 우리 폐경 호르몬 검사를 해서 이게 수치가 너무 높으면 이미 폐경이 된 거고 이제는 더 이상 이 방법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 미레나나 임플라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빼시면 되고요. 경구피임약 같은 경우는 경구피임약을 중단하고 이제 호르몬계, 그러니까 그 폐경기 호르몬계로 이렇게 제로 넘어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경구피임약이나 호르몬약이나 이렇게 생긴 거는 비슷하게 매일매일 먹게끔 그렇게 생겨 있는데 호르몬이 들어가 있는 여성 호르몬 함량이 경구피임약이 예를 들어서 4가 들어있다. 그러면은 폐경기 호르몬은 한 2를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양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변경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경구피임약 먹으면 폐경기 여성들한테 암양 분류에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호르몬이 왔다 갔다 하는데 경구피임약은 그걸 일정하게 유지해 주니까 그런 열성 풍조라든지 그런 증상이 좀 완화가 되죠. 도움이 돼요. 그런데 경구피임약을 계속하면 그거는 호르몬 용량이 너무 많아서 줄여주셔야 돼요. 오늘의 마무리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방심하지 말아라.